템포가 되어서 당신 바지 속에서 24시간 있고 싶어.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낯뜨거운 대사일까요? 놀랍게도 이 대화는 현직 영국 국왕인 찰스가 당시 불륜녀이자 현재 영국의 왕비가 된 카밀라에게 속삭인 실제 통화 내용인데요. 콤에 죽고 폼에 살던 영국 왕실을 단숨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만든 이 저질스러운 사건은 카밀라가 왕비가 되었어도 영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잊지 못할 만큼 당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카밀라만의 엄청난 매력이 있는지 찰스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다이애나라는 완벽한 아내를 두고도 결혼 후에도 대놓고 카밀라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너는 애도 둘이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으니까 찰스는 나한테 줘 라고 말했던 카밀라는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30년 존버 끝에 불륜녀에서 영국의 공식적인 왕비가 되었는데요.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 오늘 인물 지지고 복구해서 제대로 한번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때는 1970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윈저성의 폴로 경기장. 땀을 뻘뻘 흘리며 경기를 마친 23살의 찰스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24살의 카밀라였죠. 근데 이 여자 스펙부터 평범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소령 출신의 거물 와인상인, 어머니는 남자 가문의 영예인 상류층 집안 딸이었거든요.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카밀라는 영국은 물론 스위스 명문 마감학교 몬비주를 거쳐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스펙보다 더 대단한 건 그녀의 입담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왕세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데 카밀라는 찰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우리 증조할머니 앨리스 캐플이 당신 고조할아버지 에드워드 7세의 애인이었던 거 알아요? 우리 집안이란 그쪽 집안 이미 역사가 깊은데 우리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상에, 초면에 우리 조상님끼리 바람 피운 사이니까 우리도 한판? 이라니요. 얌전하고 고리타분한 왕실 교육만 받고 자란 찰스에게 담배를 꼬여 물고 거침없이 농담을 던지는 카밀라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찰스는 이 대담한 매력에 단숨에 홀려버렸죠. 하지만 왕실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카밀라는 이미 연애 경험도 너무 많고 왕비가 되기엔 너무 발랑 까졌어 라며 둘의 결혼을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결국 찰스가 군대에 간 사이 카밀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찰스가 아니었습니다. 유부녀가 된 카밀라와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찰스. 결국 이 추잡한 불륜 소문을 덮기 위해 왕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19살의 순진무구한 유치원 보조교사 다이애나를 방패막이 신부로 간택한 겁니다. 왕실은 다이애나를 골랐지만 사실 그녀가 넘어야 할 진짜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카밀라였죠. 찰스는 약혼 전부터 다이애나를 카밀라에게 데려가 아주 기묘한 만남을 주선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해불가 포인트랍니다. 이분은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네가 왕실 생활 힘들 때 언니처럼 의지해라 라며 다이애나의 손을 카밀라에게 직접 쥐어준 겁니다. 불륜 상대를 아내의 인생 멘토로 소개를 해주다니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선 행동이었죠. 순진했던 19살 다이애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 남편 친구가 참 친절하네 라며 카밀라와 따로 만나 점심 식사까지 하며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언니처럼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카밀라는 다이애나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찰스를 계속 자기 품 안에 둘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혼식 직전 다이애나가 찰스의 책상 위에서 카밀라에게 줄 금팔찌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두 사람만의 비밀 애칭인 프레드와 글래디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기 온 다이애나가 울면서 이게 대체 뭐냐고 따지자 찰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친한 친구 사이에 선물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래? 너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은 다이애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죠. 다이애나, 찰스와 카밀라 사이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야. 세상에. 본인만 빼고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 모두가 이 추잡한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다이애나는 결국 1981년 7월 29일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 세계 7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7m가 넘는 드레스 자락을 끌며 버진 로드를 걷던 다이애나의 눈동자는 기쁨이 아닌 불안함으로 쉴 새 없이 흔들렸죠. 그 여자가 대체 어디서 나를 비웃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결국 하객석 한 구석 회색 모자를 쓰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카밀라와 딱 눈이 마주쳤고 다이애나는 훗날 이날의 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췄고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된 기분이었다 라고 말이죠. 결혼식은 끝났지만 다이애나에게 그건 지옥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은 신혼여행지인 왕실 전용 요트 브리타니아호에서부터 시작됐죠. 다이애나는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찰스의 다이어리 사이에서 카밀라의 사진이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찰스는 소매에 카밀라가 선물한 커플용 소매 단추를 보란듯이 달고 나왔습니다. 다이애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자 찰스는 아주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친구가 선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결혼했다고 내 소매 단추까지 간섭하려고 하지 마. 찰스의 이런 냉대 속에서 다이애나는 거식증과 폭식증, 그리고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찰스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기는커녕 너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오히려 다이애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죠. 참다 못한 다이애나는 첫째 윌리엄 왕자를 임신하고 있던 어느 날 찰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높은 계단 위에서 몸을 던지는 충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찰스는 바닥에 쓰러진 임신한 아내를 보고도 별것도 아닌 걸로 쉬워하지 마. 너라는 사람 정말 징글징글하다. 라며 그대로 사냥을 하러 나가버렸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다이애나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마음먹고 1989년 카밀라의 여동생의 생일 파티장에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해 카밀라를 따로 불러내 단호하게 쏘아붙이죠. 당신과 찰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이때 카밀라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다이애나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죠. 탐나, 너는 세상 모든 남자가 좋아해주는 미모도 가졌고 아들도 둘이나 있잖아.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으니 남편은 자기한테 달라는 이 뻔뻔함. 다이애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말로는 이 괴물들을 이길 수 없구나. 결국 다이애나는 왕실의 금기를 깨고 세상 밖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을 놀라게 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993년 터진 이른바 탐폰 게이트였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탐폰이란 여성들이 그날 몸속에 넣어서 사용하는 은밀한 물건인데요. 찰스와 카밀라가 한밤중에 나눈 은밀한 통화 때 찰스가 카밀라의 탐폰이 되어 하루 종일 그녀 안에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한 녹취록이 도청되었고 그게 온 세상에 폭로된 겁니다. 영국의 미래라는 왕세자가 불륜녀에게 던진 이 저급한 대사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찰스는 한순간에 변태적인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며 품격을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코너에 몰린 찰스는 이 추락한 이미지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1994년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카밀라와 불륜을 저지른 게 맞다며 자백하는 승부수를 던지죠.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다이애나는 집에서 눈물 짓는 대신 전설의 리벤지 드레스, 즉 복수의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멋지게 등장합니다. 3년 동안 왕실 사람 치고는 너무 야하다며 옷장에 넣어뒀던 그 섹시한 오프숄더 검정 드레스를 보란듯이 꺼내 입은 겁니다. 다음날 결과는 다이애나의 압승이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은 찰스의 구질구질한 불륜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자 다이애나의 화려한 사진으로 도배됐거든요. 저런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라는 여론이 들끓으며 미모 하나로 남편의 자백을 완전히 묻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찰스의 숨통을 조여가던 다이애나는 1995년 드디어 그 유명한 BBC 인터뷰라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왕실의 심장에 꽂은 마지막 비수였죠. 다이애나는 왕실의 허락도 없이 BBC 취재진을 자신의 처소인 켄싱턴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전 세계 2,3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짙은 눈화장을 한 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Well, there were three of us in this marriage, so it was a bit crowded.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거식증, 자해시도, 그리고 찰스가 국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영국 왕실은 말 그대로 마비됐고 국민들은 다이애나의 처절한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찰스와 카밀라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마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왕은 즉시 두 사람에게 당장 이혼하라는 친서를 보냈고 결국 1996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15년의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다이애나. 그녀는 왕세자비라는 타이틀은 잃었지만 민중의 왕비라는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뢰 제거 운동에 앞장서고 에이즈 환자들의 손을 직접 맞잡으며 전 세계를 누벼쳤죠. 찰 수 없는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 이혼 후 딱 1년이 지난 1997년 8월 3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집니다. 프랑스 파리의 알마터널에서 다이애나가 탄 차가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벽을 들이받는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고작 36살. 그녀는 그렇게 차가운 터널 안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고를 두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무서운 루머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애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왕실이 조직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음모론이죠. 심지어 찰스 왕세자가 배후에서 이 일을 조종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사고 전 자신의 집사에게 내 남편이 내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큰 사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왕실 입장에서는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왕실의 치부를 폭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이애나가 눈엣 가시였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정밀조사 끝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파파라치를 피하려던 운전사의 음주와 과속분, 왕실의 개입에 대해 명확히 증명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왕실과 찰스, 그리고 카밀라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카밀라가 왕실에 발을 들이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존버 끝장판이 시작됩니다. 다이애나가 죽고 난 뒤 그는 서서히 카밀라를 공식 석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2005년 두 사람은 30년이 넘는 질긴 불륜의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가 부광이 되자 한때 전 국민의 공공의적이었던 불륜녀 카밀라는 결국 영국의 왕비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결국 찰스와 카밀라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 왕좌에 앉은 것이죠. 카밀라는 이제 영국의 왕비로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녀가 쓴 왕관에는 평생 불륜녀라는 주석과 다이애나의 슬픈 그림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세 사람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비극적인 전쟁은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죠. 만약 찰스가 왕실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카밀라와의 결혼을 밀어붙여쳤다면 카밀라가 미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이애나도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영국의 가장 뜨거웠던 삼각관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왕실을 흔들었던 세 사람의 전쟁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